안녕하십니까. 대한사상체질협회장 장석근입니다. 네, 궁금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려 하십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많은 분이 토마토를 후식으로 먹으니까 과일로 알고 있겠지만 엄연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과일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채소도 되고 과일도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고요? 채소와 과일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목본 식물, 즉 한 번 심으면 다음 해에 또 안 심어도 되는 여러 해살이 나무에서 났으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초본 식물, 즉 매년 심어야만 열리는 한 해살이 풀에서 났으면 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토마토는 어디에서 나죠? 밭에 있는 풀에서 납니다. 한 번 심으면 다시는 안 심나요? 아닙니다. 매년 심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상 토마토는 채소이지만 보통 과일로 통칭이 되어서 부르다 보니까 과일도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몸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비타민 C와 E를 포함해서 암과 간질환, 신장병, 관절염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이는 셀레늄이 아주 풍부합니다. 또한 엽산과 식이섬유도 풍부하지요. 특히 붉은색 색소인 라이코펜은 암을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베타카로틴에 비해서 무려 2배나 더 높기 때문에 의사는 빨간 토마토를 싫어한다더라.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하더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 디셀도르프 대학교 연구팀은 폐암 발생을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동물의 몸속에서 발생시킨 다음에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을 각각 투여한 결과를 발표한 임상이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을 투여한 집단은 3분의 1 정도 세포가 죽은 것에 비해서 라이코펜을 투여한 집단은 세포가 죽는 비율이 8분의 1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베타카로틴보다 라이코펜이 억제력이 컸다라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라이코펜은 암 유발 물질이 형성되기 전에 그런 위험 인자를 몸 바깥으로 빼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몸속의 암세포도 스스로 죽게 만들어서 위암과 췌장암, 자궁암 예방과 염종을 감소시켜줘서 면역을 올려주는 데다가 혈소판 응집 차단 기능과 몸에 나쁜 혈전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 1등 공신이라는 것이 과학과 의학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라이코펜은요, 중풍의 위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핀란드 대학교 연구팀은 46세에서 65세 남성 1031명을 대상으로 평균 12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라이코펜의 혈중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서 중풍의 발생률이 무려 55%나 낮았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연구팀은요, 40세에서 75세 남성 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토마토 요리를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5% 낮았다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라이코펜 성분은 토마토의 어느 부위에 많을까요? 바로 껍질입니다. 전체 40% 이상이 껍질에 몰려있기 때문에 식감이 안 좋다고 껍질을 버리거나 안 먹는 일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게다가 토마토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비타민C가 많으니까 감기 바이러스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겠지요. 더 좋은 건 다른 과일과 채소에 비해 열량이 14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추천하는 채소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루틴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루틴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폐경이 되지 않은 여성들 가운데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루틴을 섭취하면 유방암 발생률을 무려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남성도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겠지만 여성들은 토마토를 죄송한 이야기지만 남편보다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입니다. 토마토는 모든 체질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소음이는 날 것으로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고요. 라이코펜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구워 먹거나 익혀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한편 토마토는 신이 주신 선물은 맞지만 식전에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복에 토마토를 먹는 것은 토마토 속의 용해성 수렴 성분과 펙틴이 위산과 결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늘어나서 더부룩 답답해지고 소화불량과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위염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생토마토나 주스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 중에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아침에 먹었을 때 흡수율이 가장 좋은데요. 점심에 먹을 때보다는 1.3배, 밤에 먹는 것보다 1.4배가 더 좋습니다. 더군다나 흡수되는 시간도 아침이 3시간이고요. 점심이 11시간, 밤에는 7시간으로 아침이 가장 빠르니까 오늘부터는 아침 식사 후부터 토마토를 익혀 드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또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산성분이 강한 귤이나 오렌지, 있죠? 레몬, 키위, 이런 과일처럼 산성도가 높고 신맛이 나는 그런 음식들은 절대적으로 공복에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식품들은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마토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먹는 방법과 체질에 따른 레시피를 무시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도 효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상식으로 아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토마토는 아침 식사 후에 익혀서 드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석근이었습니다.